안녕하세요. 명기쌤의 생활명기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 또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고 궁금해하신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겠죠. 명기 시간이니까. 어떤 선생님들이 그렇게 물어보세요. 자, 선생님 있죠. 어느 날 태어난 사람은 그날 우리 이제 애기들 병원 가도 굉장히 많은 애들이 있는데 그날 그러면 태어난 애들은 다 똑같나요? 라고 물어보거든요. 그것도 맞죠. 참 궁금한 이야기들이라 진짜 많이 물어보시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여기 보시면은 그러면은 거지 사주를 가져왔어. 이 사람은 어디 진짜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거지가 됐는데 그럼 이렇게 태어난 사람 다 거지인가요? 물어봐요. 그럼 다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제가 저번 시간 이제 끝나기 전에 항상 기회가 오면은 준비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근데 어떠한 사람이 저번 시간에 오행의 생과 그걸 이야기했죠. 근데 어떤 사람이라도 부족한 게 있고 또 넘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중에서 이러이러한 사람은 좀 게으르다. 게으른 것은 편안한 것이 넘치면 게으른 게 되는 거고 그리고 부지런한 게 넘치면은 진짜 정신없이 산만한 게 된단 말이에요. 진짜 너무 많은 일을 해서 몸을 혹사하는 그런 일이 된다고요. 그죠? 이게 게으른 사람들이 보통 보면은 별스럽지 않다라고 이제 없어서 거지가 아니고 우리 어떤 지하철역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노숙자들 있죠.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분에서 한 번의 사주를 갖고 와서 저한테 물어보셨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게을러요. 이렇게 보면은. 이제 진짜 사업이 망해서 이렇다.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곳에 있어도 별스럽지 않고 그리고 게을러서 일하기 싫고 그래서 뭐 필요에 의해서 밥도 나눠주는 것도 먹을 수 있고 이렇게 또 노숙자들 그렇게 행동하더라고요. 그 말은 그분은 굉장히 게으른 사람입니다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게으른 사람이더라도 어떠한 환경이 있어서 그 게으름을 조금 이렇게 미룰 수 있다라든가 게으름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환경들이 옆에서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은 노숙자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어디 가서라도 조금이라도 어떠한 일을 하면서 이제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은 사람이 하나가 태어났으면은 우리는 내 혼자 세상을 지배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주위에 굉장히 많은 사람도 있어요. 저 혼자 만약에 저는 이렇게 강의를 하고 싶고 이렇게 강의를 해서 유튜브도 올라가고 싶고 조회수도 많이 가지고 싶고라고 아무리 이야기한다 해서 저 혼자 이런 걸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거든요. 또 이렇게 들어주시는 분들도 계셔야 되고 찍어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모든 게 주위 환경에 맞물린다고요. 이렇게. 그래서 나란 사람 자체는 아주 너무너무 작은 어떤 피조물에 속하거든요. 그럼 옆에 있는 어떠한 환경을 만나느냐 그 환경을 내가 잡느냐 마느냐는 걸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람들마다 그 신생아실에서 태어난 똑같은 그 많은 수많은 애들이 똑같은 환경에 자라지 않죠. 일단 뭐가 다르죠? 일단 부모가 다르다. 맞죠? 그리고 내가 시골에서 태어났는지 자기 서울 강남에서 태어났는지 또 그게 다르죠. 또 부모가 다르니까 내가 뭐 부유한 집인지 아니면은 조금 이제 가난한 집인지 그것도 다르죠. 너무너무 처음부터가 너무너무 다른 겁니다. 거기에서 그 아이의 개성적인 거 생각이나 사고는 똑같습니다. 자, 내 생각과 개성과 사고는 똑같은데 주위 환경이 달라서 달라지겠나라고 생각하죠. 그건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처음 시작할 때는 요만한 미미하게 똑같이 가는 두 사람이 있으면은 이렇게 간다 하더라도 환경이 이쪽 환경과 이쪽 환경이 있으면 조금씩 옆으로 조금씩 이렇게 각도가 조금씩 옆으로 좀 가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나이가 10살 되고 20살 되면 이 각도로 계속 그러다 보면은 또 가다가 또 누구를 만나서 또 이래 갈 수도 있고 또 누구를 만나서 이렇게 이런 각도로 갈 수도 있죠. 이렇게 하다 보면 점점 많이 차이가 날 수도 있다는 거죠. 단지 뭐가 같냐면은 그 아이가 생각하는 가치관이라든가 생각은 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를 태어났을 때 똑같이 펜으로 태어났어요. 이 펜의 쓰임새는 무엇인고라고 이야기하면은 어떤 칠판이나 이런 것이 있어 이렇게 서여야 되는 게 쓰임새죠. 그죠? 그런데 지금 이 친구들은 이 도서관에서 영학도서관에서 쓰임새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환경에 태어났으니까 여기 왔으니까 똑같은 공장에서 이렇게 펜으로 만들어져도 이 펜이 여기만 오고 이 펜이 저기 서울에 가 있을 수도 있죠. 그죠? 여기도 참 훌륭하지만 진짜 멋지고 훌륭한 데서 사람들이 막 뭐 이제 몇백 명 작은 데서 막 쓰이고 있다면은 그 펜은 더 멋져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환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똑같은 생일, 똑같은 시에 응애하고 태어났다도 환경 때문에 많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 환경을 극복해야 된다는 생각도 있죠. 나도 진짜 멋진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싶어. 누구나 다 똑같지 않나요? 돈 많은 부모 밑에서 그리고 아주 또 잘생기고 태어나고 싶고 엄마 아빠 인자가 아주 멋지면 아무래도 아기도 조금 더 이쁘고 키 크고 이렇게 태어날 수 있죠. 근데 그거는 내가 가지지 못했지요.
그렇지만은 내가 이렇게 가져 있는 것 중에서도 내가 내 환경을 아주 좀 이렇게 잘 생각하고 또 옆에서 어떤 멘토도 이제 따르고 또 멘토도 하나 가지고 또 그리고 또 내 생각에서 좀 더 나은 나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은 그 환경 중에서 어떠한 환경으로 조금만 움직이는 것도 큰 효과를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옆에 나란 사람이 이렇게 생겼다 하더라도 그 환경을 그걸 기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기회를 어떻게 잡느냐. 또 기회를 잡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항상 노력하고 준비를 한다면은 똑같은 펜으로 태어나더라도 똑같은 서임스는 같습니다. 얘가 어디 있냐에 따라 가지고 얘가 만약에 아주 멋진 청와대에 탁 있어 봐봐요. 얼마나 멋져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항상 준비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고 환경을 잘 살펴서 내가 기회를 탁 잡는 거. 그런 것들이 아주 더 이제 인생 살아가는데 멋진 어떤 그런 보람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똑같은 사주에 태어났고 연월일시 똑같고 시간까지 응용하고 똑같이 태어났다. 쌤 같습니까? 그런데 왜 틀려요? 라고 묻는다면은 그 사람의 색깔은 같고 중요한 건 쓰임새는 같다. 잘하는 건 같다. 그렇지만은 환경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노력해서 그 환경을 내가 가지냐에 따라서 이제 나중에 성인 돼서는 많이 달라질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것들을 질문을 참 많이 하세요.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거는 저번 주에도 제가 말씀드릴 때 이제 삼지에 대한 얘기도 했었고 이번 주에는 이제 똑같이 태어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을 하나씩 또 해드리려고 합니다.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그 중에 채택해서 수업 전에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수업 제목이 생활명리입니다. 그래서 좀 편안하게 이렇게 또 재밌는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가면서 수업을 하고자 합니다. 지루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저번 주에 오행의 순환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생과 극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자, 생과 극은 했습니다.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그리고 목곡토, 화극금, 토곡수, 수극화 이렇게 한 개 건너뛰어서 극을 한다고도 이야기했고 그 극도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서로 상극한다. 서로 극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 혼자가 아니고 직접적으로 서로 맞대결해서 싸우는 것보다 하나 건너서 나도 어떠한 것을 극할 수 있고 내가 그걸 당했으면 극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목화토금수라는 이 오행이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 자, 선생님, 제가 이렇게 앞에 서서 이렇게 딱 이렇게 이야기 드려요. 이렇게. 앞에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하는 거는 이 목화토금수에서 최고 우선되는 어떤 기운이 제일 먼저 보입니까? 저한테서 선생님 보시기에. 아무거나 하셔도 괜찮아요. 어차피 공부 안 했는데 뭐 저보다 모르는 데서 시작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생각하시대요. 목화토금수에 제가 뭐 어떤 기운이 제일 많이 발산된다고 보이십니까? 이게. 화. 예, 화 기운이 발산 많이 되는 거는 그냥 이렇게 움직임이 많고 또 이렇게 조명 아래 있고 이래서 이렇게 이야기 듣는 거고 자 화가 제일 많이 지금 상태에서는 발생이 된다. 근데 이 속에는 목도 있고 토도 있고 금도 있고 수도 있고 다 있습니다. 어떤 행동 하나 하는 데는 모든 게 다 있거든요. 자, 지금 제가 이야기할 때 여기에서 이런 펜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딱딱한 걸 가지고 이야기해서 딱딱한 거. 그럼 이 딱딱한 거는 금에 속하는 거고 그리고 또 쓰임새가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화고 또 목으로는 어떤 행동을 하죠? 부드럽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 또 수라는 거는 한 번씩 하다가 잠시 쉬었다가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생각하고 있는 거 제가 생각하면서 이야기하죠. 그 수도 이게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중간중간에 토라는 걸 섞어서 자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할지 한번 또 생각해보고 또 이렇게 노트도 한번 보고 이러는 거 이런 것들을 토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모든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에는 목화토금수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사건 그리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이야기를 하려면 명리로 목화토금수를 다 이제 그 속에 다 이제 배분되어서 다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목화토금수의 5개로 우리는 이 5개의 의미를 부여해서 설명이 가능해야 돼요. 우리 인생의 삶을. 이 5개에서 의미를 부여해서 인생의 삶을 다 설명하고 좀 더 세분화시켜서 갑이 어떻고 을이 어떻고 해서 갑을 병정해서 10개로 또 세분화를 시켰고요. 기운으로. 그리고 또 이것을 실생활에서 우리가 접목할 수 있는 걸로 또 실생활에서 어떻게 표현되냐라는 걸 이야기했을 때 12개로 또 분화시켜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밑에 보면 또 12개 중에서도 지장간이라고 하늘의 기운이 들은 게 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또 3개씩, 2개씩 있어서 이렇게 쭉 나열이 돼서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말씀을 이렇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근데 지금
지금은 우리가 목화토금수 오행을 보는 거니까 이 오행의 의미들을 한번 알아보셔야 되는 거죠. 이 세상 일어나는 것들을 5개의 의미로 이야기한다니까 이 하나하나가 굉장히 의미가 크겠죠. 그렇죠. 너무너무 많은 의미를 갖고 있겠죠. 단지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목이라는 건 나무로 이야기하자. 화라는 건 불로 이야기하자. 불의 기운이다. 토라는 거는 흙의 기운이다. 금이라는 건 쇠의 기운이다. 또 수라는 건 물의 기운이다. 말은 이렇게 했겠지만은 단지 이 5개로 모든 걸 이제 인생을 이야기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런 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건 아주 대표적인 거고 여기 없는 것들도 목화토금수 다 우리 다 말씀을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목이라는 거 일단 방위부터 보겠습니다. 꼭 굳이 외우라는 뜻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건 아셔서 목이라는 의미를 빨리빨리 캐치를 하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방위로 본다면은 목이라는 방위는 동쪽을 이야기합니다. 굳이 다 외울 필요 없이 그냥 표 그냥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목은 동쪽이다. 선생님 저 이사 가야 되는데 무슨 방향으로 이사 갈까요? 이를 물어보잖아요. 그거 왜 물어보시도 가고 싶은 데 가면 됩니다. 요즘에는. 원체 이사를 자주 가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북쪽으로 가는 게 좋다던데요. 뭐 무슨 장군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 하잖아. 그죠? 그런데 거의 다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햇살이 잘 드는 곳에 우리 집이 햇살이 잘 들어야 돼요. 애기들은 무럭무럭 자라야 되는 게 맞고요. 또 그리고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번잡한 것보다도 조금 고요한 게 좋고 특히 공부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내 방이 고요해서 공부하기 좋은 그런 방이면 좋고 그거는 생활 풍수에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럴 때 많이 물어보죠. 뭐 방향이 어떠냐? 그러면은 동쪽이고 또 화는 남쪽이다. 그리고 토는 중앙이다. 금이라는 건 서쪽이다. 북쪽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이 계절로 봤을 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본다. 자, 여기에서 동쪽, 남쪽은 햇빛이 잘 들지요? 그지요? 해는 어디서 뜹니까? 네? 동쪽에서 뜹니다. 그죠? 그래서 해라는 거는 하늘에 탁 올라가 좀 바짝바짝거리고 열이 확 나고 진짜 이쁘지요? 이거 해를 갖다가 화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해한테 가기 직전에 동쪽입니다. 이제 이해하시죠? 이제 무슨 말인지. 그렇게 가는 거고. 또 그리고 우리가 깜깜한 밤이 되지요. 밤이 되는 걸 수라고 이야기했을 때 깜깜한 밤 되기 전에 서쪽에서 해가 어떻게 가죠? 이렇게 기울죠. 그래서 이렇게 간다고 이야기해서 동남 또 중앙에 한 타임 쉬고 또 그리고 이제 서쪽으로 간다라고 해서 이렇게 방향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의미를 아시겠지요? 자꾸 의미를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목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 우리 계절을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계절은 봄, 여기는 여름이죠. 여름의 계절은 더워요. 그죠? 덥기 바로 직전은 봄입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간절기라 해서 계절과 계절 사이 이렇게 중간중간 넘어가는 온도 변화를 이야기하는 간절기이고 자, 금은 가을입니다. 겨울은 수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자, 저는 여름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화기가 많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그리고 선생님은 미월에 태어났습니다. 그죠? 미월이라면은 여름 끝마무리하고 가을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여름을 마무리하는 거라서 또 이때 태어나긴 났어요. 근데 저는 너무 더운 5월 달에 태어났고 음력으로 선생님은 좀 더위가 한풀 꺾여있는 음력 6월인데 사실은 사람이 체감 기온은 그때가 더 더워요. 찝찝우리한 달이에요. 뭐가 왜 너무너무 더우면은 따가운 거 있죠. 이게 햇빛을 너무 많이 따갑다 이런 느낌이 한여름이고 그 시기 지나고 뭐 좀 그러면은 장마고 뭐 이러면 뭐 찝찝한 느낌이죠. 습한 거 그런 게 그 다음 미달입니다. 그래도 더워요. 그 달도. 그래서 선생님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저도 그러고 선생님도 그러고 보면은 조금 아주 뭐 이렇게 차분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우리 두 사람이 그죠. 그래서 화기라는 것은 조금 이렇게 좀 밝은 거다. 이렇게 그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겨울이라는 것은 고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목이라는 거 뭐 이제 가불병정 무기경신 임계 중에서 목에 해당하는 천간은 무엇인가? 이 표를 보고 지금 제가 이야기 드립니다. 표를 보세요. 자, 가불병정 무기경신 임계에서 우리 목이라는 것은 어디에 해당하는가라고 봤을 때 간목, 을목은 목에 해당합니다. 화는 병화, 정화는 화에 해당합니다. 10간이죠. 10개의 천간이 있습니다. 10개의 천간을 나열한 것입니다. 그래서 갑을, 병정, 무기, 그리고 금은
경금과 신금을 경신금 여기 점 찍어야 되겠다. 그죠? 이렇게 있고 임계 이렇게 이것은 천간 기운으로 목화토금수에 이렇게 배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간이 10개 있으면 우리 띠로 보고 있는 12개 지지라는 건 아시죠? 그죠? 띠? 띠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 보면은 인이라는 것은 자 갑하고 같다. 인이라는 게 하늘 기운에 있으면 하늘 기운하고 똑같은 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생활 인자에서 본다면 인이 참 많이 닮았더라. 하늘이 갑이라는 기운을 주면 자 그겁니다. 하늘에서 구름이 막 꼈어요. 그러면은 구름이 끼면 사람들도 막 구름 낀 듯한 그런 행동을 좀 하죠. 그러면 인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늘에 구름이 잔뜩 꼈는데 밑에는 막 반짝반짝거리고 되게 즐거워요. 그러면은 하늘에 구름이라는 거는 우리가 경금, 신금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자 이런 것도 있는데 밑에는 현실적으로는 목이다. 위에는 금이다. 모든 거는 다 구름이 껴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지금 모든 사람들이 막 밝고 긍정적이면은 또 요런 또 경이라는 간지가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는 하늘하고 땅하고 의미가 바로 연결되지 않았죠. 그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갑하고 인은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된다라고 이야기해서 이번 말고 다음 주쯤에는 이거 설명 한번 해드릴 거예요. 천간지지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이런 것들은 목하고 금이니까 다르다. 하늘과 땅의 기운이 다르다. 간목과 인목의 기운이 같아서 같이 목입니다. 인하고 묘 지지에 있는 거 범하고 토끼는 목의 기운입니다. 그리고 또 뱀하고 말은 화의 기운입니다. 띠로 봤을 때. 그리고 무토기 또 용도 있고요. 또 그리고 양도 있고요. 개도 있고요. 개 좀 이상하다 그죠? 개도 있고 하니까 그죠? 소도 있고요. 그리고 금에서는 뭘 말하냐면 원숭이하고 닭이 여기에 배속이 됩니다. 수는 쥐하고 해자니까 돼지부터 먼저 세야 되겠다 그죠? 돼지하고 쥐가 여기에 배속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띠가 12개 되지요. 그러니까 천간 10개, 지지 12개. 이게 목화토금수에 이제 어떤 게 배속이 되냐 한번 또 나열을 해봤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맛을 또 이야기하는데 저는 씹다 경상도 말로 약을 씹다죠. 씹다. 그러니까 씹은 약이라는 거 씹은 약은 저는 참 잘 먹고 또 새그랍다 하죠. 시다 신맛이라 하죠. 제가 발음이 안 돼서 신맛 쓴맛 이렇게 하는데 신맛 쓴맛을 저는 참 좋아해요. 저는 목화 기운이 많아서 제 사주에 이런 걸 참 좋아한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맛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은 저는 매운 건 참 잘 못 먹었는데 요즘 조금 먹어도 똑같은 매운 청양고추를 먹는데 어떤 사람은 한 개도 안 맵대. 어떤 사람은 매워 죽겠대. 그 말은 뭐냐면은 내 몸이 진짜 매운 걸 먹었는데 이 매운 것에 대해서 습관화가 잘 돼 있어서 맵다고 못 느끼는 거죠. 맞죠? 맵다고 못 느끼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매운 오행에 어떠한 금기가 굉장히 많으면은 매운 것을 잘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토라는 것은 어떤 맛이고 또 수는 어떤 맛인가? 내 몸에는 어떤 것이 잘 적합한가? 저는 신맛 좋아하고요. 쓴 거 이런 거, 약 습은 거 이런 거 진짜 잘 먹거든요. 잘 먹는다는 뜻은 내가 쓴 걸 못 느끼는 거잖아. 그죠? 그거는 내 몸 자체가 거기에 익숙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거 보고 매운 거 먹고 싶으면은 그 오행에 해당하는 어떤 건강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거는 한의학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한데 그 맛에 대한 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목은 신맛입니다. 신맛. 우리 그 새콤달콤한 새콤한 걸 이야기하고요. 화는 쓴맛, 씹다, 쓴맛. 또 토는 단맛이죠. 이 단맛을 제일 사용 잘하는 분이 누가 있죠? 그 백종원 백주부라고 하는 그건 설탕 많이 넣잖아요. 그래서 중앙이라서 이 단맛이 설탕이 들어가면 조절이 돼요. 맛 조절이 됩니다. 자, 단맛 그리고 검은 매운맛. 자, 이거는 수는 짠맛. 짠맛은 뭐죠? 이게 소금 이런 거. 그래서 수기운이 많은 사람은 좀 짜게 먹어도 크게 짠 거 못 느끼더라고요. 근데 저는 단맛은 진짜 잘 느끼고 그러는데 선생님은 무슨 맛을 좋아하세요?
단맛은 애기들은 다 좋아합니다. 원래 젊은 사람들은 다 좋아하고, 단맛은 좋아한다기보다도 선생님 또 토우잖아. 그죠? 그러니까, 웬만큼 달아도 크게 달게 못 느끼고, 선생님도 단맛 좋아하잖아. 그죠? 좋아한다기보다도 진짜 단데도 별로 단 줄은 모르더라고요, 보니까. 전 조금만 달아도 달다고 느끼겠던데,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들이 내 속에 뭔가 많아서 그렇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가끔씩은 어떤 맛이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러한 어떤 그런 장이라든가 그런 것에 문제가 있어서 그거를 도와줘야 될 상황이 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보면 어떨 때 되게 매운 거 먹고 싶어. 열을 확 내고 싶을 때도 있고 그렇잖아. 그죠? 자, 이런 거 맛은 여기에 해당하는 거 바로 밑에 적겠습니다. 이제 방금 전에 맛을 이야기할 때 매운 게 굉장히 갑자기 먹고 싶다. 매운 게 당긴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폐나 대장에 조금 뭐 도와줘야 될 만한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건강에 대한 거를 생각한다면은, 몸속의 오장육부하고 어떤 오행하고 인연이 있는가를 보면은, 자, 목은 간, 담. 그래서 목에 문제가 있으면은 신경쇠약 이런 거, 목은 신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경, 간, 담, 뭐, 신경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저 그리고 화기는 심소 이렇게 해서 심장, 소장. 여기 그 표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여섯 번째입니다. 그리고 토는 장입니다. 그냥 제일 크게 봐서 위장 이렇게 이야기해요. 위장, 대장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폐는 이제 금은 폐를 이야기하고요. 장은 위장, 뭐 이게 대장, 간대 둘 다 뭐 장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수는 신장을 이야기합니다. 신장. 요거는 또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수업을 한번 또 차후에 한번 할 겁니다. 그때 돼서 상세하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그 다음에 이야기 있는 게 신경계통, 순환계통, 소화기계통, 비뇨기계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 드린 거, 목이라는 건 신경계통이다. 그리고 화라는 거는 순환계통이다. 자, 토라는 거는 소화기, 토, 금은 둘 다 소화기 계통에 속하고 호흡기는 이제 금도 호흡기에 속해요. 폐기 때문에. 근데 금은 소화기 쪽도 같이 연결한다고 볼 수도 있는 건데 여기는 호흡기. 금기가 약한 사람들이 또 호흡기 쪽에 조금 이제 기관초흡이 조금 이렇게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수는 이제 비뇨기죠. 비뇨기과로 가야 된다. 뭐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사상체질이라는 것도 들어보셨죠. 그 다음 밑에 그 이야기입니다. 사상체질에 가면은 이재변 선생님이 사상체질 이야기하면은 태음인이다, 소양이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거는 내사주의 어떤 것이가 중심을 이룰 때 태양인, 소양인 이야기하냐라고 이야기하면은 목하고 금이 한 세트고요. 또 화수가 한 세트입니다. 자, 그래서 화기가 많을 때, 또 수기가 많을 때, 목이 많을 때, 금이 많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이라는 거 태양인가 소음했을 때, 자, 금이라는 거 목이라는 게 목이 많다라고 이야기하죠. 목이 많으면은 태양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금이 많다. 금이 많으면은 태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기 적혀 있는 게 잘못 적혔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니까 잘못 적혀 있는데 그리고 토는 균형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자, 이거 화는 소양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거는 소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건강 이야기할 때 좀 이렇게 한 몇 강 정도, 한 2강, 3강 정도를 건강 이야기할 때 다시 한 번 더 짚어드릴 거고 이렇게 태양인, 소양인 또 균형 잡혀 있다. 사실은 토가 많아도 균형 잡힌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태음인, 금은 그렇다. 수는 소음이다.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거는 이러이러한 의미다라고 이야기 드리는 거고 사람마다 사주팔 때 다 분석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소양과 소음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요. 태음과 태양도 왔다 갔다 합니다. 저는 아기 때 크게 뭐 살이 말라보진 않았지만은 어느 정도는 또 소음도 한번 있어 본 적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통통해서 뭐 소양이고 이런데 태음이 태양이 왔다 갔다 그리고요. 소양이 소음이 왔다 갔다 그립니다. 그래서 내 사주에 화와 수가 적절하게 딱 있다면은 별 문제 없는데 수기가 굉장히 많다든가 저는 화기하고 수기로 거의 다 만들어져 있거든요. 제 사주가. 그래서 화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주로 소양이 많고요. 그리고 수기가 많이 가면 또 소음으로 움직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인예 신의지라고 있죠. 이거는 그 사람의 성향입니다. 성격. 자, 목이라는 것은 인이다. 무슨 인입니까, 이게?
인자하다 할 때 인이죠. 그죠? 그리고 화라는 거는 예의 바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주에 화기가 있으면 굉장히 예의 발라요. 근데 사실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화기가 많은데 예의가 바르지 않는 거 보면, 그죠? 화기는 이제 인의 신에 대해서 예의가 바르다라고, 토라는 거는 우리가 믿는다 해서 믿을 신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믿을 수 있다, 그러니까 믿을 신자에서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그리고 의리가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금기들이 의리가 많아요. 예전에 군인들이나 이렇게 군인 경찰들이 보면 금기가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절도 있잖아요. 금이라는 것 자체가 절도 있게 탁탁탁 이렇게, 우리 초등학교 때 학교 가면은 지금은 하지 않죠. 그런데 저는 학교 갔을 때 항상 운동장에 나와서 차렷, 열중시어, 차렷 하고 이렇게 줄 탁탁 쓰죠. 우리 옛날에 어릴 때 이게 금기입니다. 그때는 새마을운동하고 할 때여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모든 게 절도 있어야 되고, 요즘에는 그게 변해가지고 옛날 같은 경우는 금으로 이렇게 절도 있게 해서 어떤 우리가 이제 먹거리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했어야 되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목이라서 자유스럽고 여유로운 생활을 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요즘엔 뭐 나가서 애들 차렷 경례 뭐 이런 거 안 하죠. 이렇게 열중시어 이런 거 안 하죠. 그죠? 그런 거를 지금은 세상이 모군으로 변했기 때문에, 이렇게 부드럽게 변했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예전에는 이런 의리라는 것을 금기를 굉장히 많이 봤었어요. 수라는 거는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자, 지식을 이야기하는 거. 수는 지식이다. 그래서 인예 신의 지혜가 오행은 그렇게 배속되어진다. 성격을 본다면은 목이라는 거는, 지금 목이라는 건 단순하다라고 이야기되어 있는데, 목이 뭐 굳이 단순하진 않아요. 단순하진 않는데, 그래도 우리 어른하고 애들 중에서 애들이 제일 단순하죠. 본인은 단순하지 않는데 어른이 보기에는 단순하다라고 봐서 이쁘죠. 그죠? 이제 그리고 화기는 열정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열적이다, 열정적이다. 토라는 것은 믿음이 있어서 신중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진중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렇게 뭘 생각하고 진중하게 한다. 선생님 진중하게 생각하십니까? 토가 많은데. 그리고 금이라는 거는 분별을 다르니까 단호하다, 이렇게 모든 것을 단호하게 탁탁탁 원리 원칙을 잘 지킨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수라는 거는 복잡하다라는 개념보다 생각이 많다라는 개념이 더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목이라는 거는 자존심이 강하다. 목이 진짜 자존심이 강해요. 왜 강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보면 애기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애기들 그 땡깡 부리는 거 봤죠? 막 이렇게 고집스러운 그런 또 있잖아. 그죠? 자존심. 뭐 이렇게, 저희 조카들도 이렇게 한 번씩 보면은 자기 나름의 조그만 그차 5살, 6살인데도 자기 자존심 하나 가지고 뭐 하지 마라 그래도 어디 앉으면 그지? 뭐 아버지한테 죄송합니다 한마디 하면 되는데, 그걸 하기 싫어가지고 1시간, 2시간 벌써 건 애들 봤죠? 그 나름대로 애기한테 물어보면요, 고집을 안 하고 나도 자존심이 있어요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애기들의 자존심입니다. 그래서 애기들이 그런 목 기운이 많은 사람들은 나름대로 갖고 있는 자존심이 참 크다. 근데 그 목이 갖고 있는 자존심을 금이나 수가 본다면은 참 애기 같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참 저 애가 왜 저렇게 자존심을 부리나 하는데 그것만큼 큰 자존심이 없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세상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자존심을 부리고 있는 거고, 화는 이제 친화적입니다. 화가 사실 친화적이려면 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같이 손을 잡고, 또 그리고 우리 가치가 화예요. 같이 손을 잡고 잡고 하자. 이렇게 하는 게 요새 유통을 그렇게 많이 하죠. 네트워크 그렇게 많이 하잖아. 그죠? 화기라는 것은 친화적이다 해서 같이 이렇게 손잡는 거. 많은 사람을 같이 끌고 다니고 이러는 것들도 되죠. 토는 중립적이다. 이쪽도 저쪽도 아니다. 토는 어중간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토가 중립적인 이유는 모든 게 다 편안했으면 좋겠다는 이유에서 중립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금이라는 것은 원리 원칙적입니다. 수라는 것은 융통성이 참 좋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게 그 사람들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잠시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가 사람들하고 연애를 할 때는, 연애할 때도 그 과정이 있어요. 목이라는 게 있으면은, 목이 많은 사람들은 이제 연결을 잘 합니다. 우리가 만나야지만이 뭐 이렇게 뭐가 또 연애가 될 거 아니가, 그죠? 일단 목으로 만남을 시작하고요. 화기로 열정을 가져요. 화기가 있으면은, 그래 우리 만날 때 화끈하게 만나는 거 있죠. 매일마다 본다든가 있잖아. 그죠? 정열적으로 만나는 거. 이런 것들을 화기로 이야기하는 거고, 토라는 거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을 만나서, 저 친구를 만나가지고 될까 안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걸 이야기하고, 그리고 금이라는 거는
이렇게 만남이 있었으니 자 결혼을 할 것인가 아니면 헤어질 것인가 애인으로 있을 것인가 지금 그 상태에 대해서 결정을 자꾸 내리려고 해요. 그래서 금은 그러고 난 뒤에 만약에 결혼을 해야 된다라는 결정을 내리면은 자수라는 건 안정권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기를 놓고 이렇게 딱 이렇게 가정을 꾸미고 하는 건데 이 중에서 조금 이제 나는 결혼 시기가 좀 늦었다. 나는 별로 이제 남녀를 별로 연애를 별로 안 해봤으라고 생각하면 분명히 한계가 부족해요. 한계가 부족한데 제일 먼저 만나는 게 1번입니다. 그래서 목기가 많은 사람은 많은 사람을 만나요. 지금 우리 앞에 선생님 목기 진짜 많거든요. 진짜 많은 사람 만납니다. 그러면 또 옆에 선생님 그렇겠지. 야, 그러면 이 사람 저 사람 진짜 많이 만나. 연애 진짜 많이 하겠네. 만난다 했습니다. 연애한다는 건 화기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화기가 없어가 연애가 안 돼요. 만남만 있는 거예요. 그냥 사람으로서 굉장히 많이 만나는 게 목입니다. 그렇지만 만나봐야지 연애가 됐죠. 그죠? 그래서 우리 또 혹시나 또 여유가 된다면은 또 결혼 안 하신 분들 다 초청해서 또 이제 한번 강의 한번 해드려야 되고 또 노총각 노천이 한번 해보고 싶은데 또 그런 만한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보통 이렇게 사람을 못 만나고 어떤 그런 일들이 있을 때는 이유가 있어요. 전부 다.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금기가 많아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은 어떤 케이스냐면은 만날 때 목적을 가져야 일단. 만나서 이 사람 내가 지금 결혼 상대로 만나기에는 저 사람을 결혼 상대로 이렇게 목적을 가지니까 만나봐야지 되는데 만나볼 수 있는 그 기회가 잦지가 않죠. 일단은 만나봐야 됩니다. 그래서 목으로 만나고 또 만남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일단 두 사람 간에 열정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게 목도 없고 화도 없다. 그리고 나는 터, 금, 수밖에 없는 우리 선생님은 선봐서 결혼한 겁니다. 때 돼서 비슷한 사람끼리 조건 맞춰서 선봐서 괜찮아. 그러려면은 내 능력이 좋아야 돼요. 내가 이만한 레벨을 올려놔야지 선 본다는 거는 조건을 맞추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올려놔야지 그 레벨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선생님이 어떻게 나를 얼마나 잘 만드냐에 따라서 그 신랑감이 좌지우지 될 것 같은 느낌도 많이 듭니다. 재밌죠, 그죠? 우리 사람 만나는 것도 똑같이 이렇게 오행으로 다 움직입니다. 애기들 안 봐봐요. 애기들 보면요. 특히 애기들, 봄에 태어난 애기들이 화기까지 많으면요. 골목대장 하거든요. 주로. 그래서 그 목기가 참 많고 이렇게 보면은 애기들도 봄에 태어났는데 옆에 사주 보면은 화기가 엄청 많아요. 그러면은 동네 골목에 다니면서 이 친구 저 친구 다 내 친구고 있잖아. 그죠? 이렇게 길 여기서 저까지 지나가면 한 명 한 명 붙어서 떼거지를 몰려가 막 데리고 다녀요. 그게 목화입니다. 목화토. 그런데 또 가다 보면은 뒤에 따라오던 애들 입장에서도 보면은 뭔가 있을 거라고 따라오는데 같이 따라가도 아무것도 없거든? 그러면 또 다 헤어져. 집에 돌아갈 때는 혼자만 덜렁덜렁 오고 있는 게 목화만 있는 사람이 그래요. 그리고 검수가 많은 사람은 분명히 같이 놀자라고 이야기할 때 생각을 해봐요. 목적이 뭐지? 쟤하고 내하고 놀았을 때 우리가 어떤 덕이 있지? 이걸 생각하고 시작한 게 금수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행이 이렇게 적절하게 있으면 참 이게 잘 돼요. 이게 너무 잘 돼서 참 인간미라든가 또는 인간미도 있고 처세도 되게 좋은데 이게 한쪽만 두드러지게 있으면 개성 있는 사람이고 좋게는 개성 있고 나쁘게 이야기한다면 뭔가 한쪽으로 이렇게 사람하고 어울림이 조금 부족한 사람이 되는 거죠. 자, 그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단순한 정열적이다. 또 진중하다, 단호하다, 복잡하다 밑에 자존심도 이야기했고 환경 적용력이었는데 처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이라는 거, 목화토금수에서 또 이제 의미를 부여하자면은 목은 환경 적응을 잘한다. 그리고 화는 대인관계가 참 좋다. 또 토는 지속적이다. 금이라는 거는 담백하다. 수라는 거는 여유롭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이제 목이라는 게 과해진다 그러면은 환경 적응을 너무 잘해서 내 것처럼 이렇게 모든 거를 내 자리처럼 이렇게 다 한다고 이야기했죠. 또 화라는 것도 대인관계가 너무 이제 대인관계가 화기라는 것은 너무 많으면 이것도 너무 많다 그러면은 너무 산만하겠죠. 사람을 많이 아는 것 자체가 너무 실속이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요 밑에 보면은 목이라는 거는 생산이고 화는 활동이고 토는 중개다. 금은 통치다. 그리고 수는 저장이다. 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게 목이라는 거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생산을 하는 거고요. 또 화라는 거는 활동이 참 많다. 움직이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토라는 것은 이와 이것을 중개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 금이라는 거는 여기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또 이제 정리를 하는 거, 그리고 수라는 것은 마지막으로 실속을 가지고 내가 저장을 해서 백화시키고 다시 꾹꾹 숨겼다가 다시 생산 활동을 하기 직전이 그런 활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색깔은 나눈, 습한, 냉이라 해서 이제 목의 온도를 이야기하고, 화는 굉장히 뜨겁다라고 이야기하고, 토는 중간 역할을 하니까 습이라는 게 섞여서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항상 토는 모든 게 연결시켜주는 겁니다. 금이라는 것은 차다, 냉이라는 것은 우리가 찬 한기 있죠. 차다, 찬거하고 한기는 또 다르죠, 그죠? 그래서 그 수라는 것은 이제 차다, 냉하다, 물이다 그러고, 금이라는 것은 이렇게 손대면은 찬 느낌, 서늘한 느낌 있죠. 그런 걸 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색깔은 저번에 말씀드렸지요. 자, 목이라는 것은 또 청색이다, 초록색이다. 화라는 것은 빨간색이다. 토라는 것은 또 이제 땅이니까 황색을 이야기합니다. 금이라는 것은 백색, 검정, 그리고 그 수라는 것은 흑색입니다. 이걸로 저번에 제가 신축료는 흰색 소다라고 이야기했죠.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밑에 기역, 키역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죠. 기역,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 자, 기역, 티것, 이건 소리 나는 음을 이야기하는데, 니연, 디귿, 리얼, 자, 티것, 자, 토는 이영, 희연. 자, 그리고 시옷, 지옷, 치옷, 미염, 비엽, 피엽. 이거는, 자,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기호를 이렇게 이야기할 때, 기역, 니연, 이런 소리 나는 기역, 격, 이렇게 발음 소리를 이야기해요. 발음 소리. 그리고 니연, 티것, 리얼, 티역, 그리고 뒤에 보면 미염, 비엽, 피엽은 입이 딱딱딱 다물어지는, 입술이 다물어지는 그런 소리죠. 지어, 치어, 치엇은 시옷, 지옷, 치옷. 이것은 검계의 그런, 이럴 때, 이 입모양의 소리를 이야기하는데, 이것으로 우리가 주로 이제, 성명학을 할 때, 이름 장명할 때는 이것으로 많이 초성을 뭘 쓰냐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합니다. 내한테 오행이, 어떠한 이런 오행이 많으면 될 수 있으면 이런 걸 좀 피하고, 이렇게, 그렇게 할 때 사용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있다고 알아놓으시면 되고요. 혹시나 기회가 되면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리고 숫자를 본다면은, 3자, 8자, 2자, 7자, 자, 5, 50, 16 이렇게 되죠. 49, 16 이렇게 됩니다. 이게 뭐 숫자를 이야기할 때 선생님 저 통장 비밀번호 돈이 자꾸 새는데 통장 비밀번호 좀 좋은 거 하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자동차 바꿨는데 자동차 번호 뭐 번호 특량이 좋겠습니까? 이건 참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예전에 한때 유행했던 게 숫자로 모든 걸 알 수 있다는 것도 있었고 주민번호를 플러스 마이너스하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많이 했었는데 숫자로 이제 성명하기도 쓰이고 이것저것 참 많이 쓰이거든요. 그런데 이왕이면은 나한테 기분 좋은 숫자를 이렇게 하시면 기분이 좋겠죠. 자, 선생님은 이 중에서 좋아하는 숫자가 무슨 숫자 좋아합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숫자가 있어요, 또 보면은. 7. 선생님은 7자를 많이 좋아하시거든요. 자, 선생님 무슨 숫자 좋아하세요? 우리 선생님은? 또 7? 자, 이거 알게 모르게 있죠. 여기는 화기인데, 화기가 필요한 사람들이 이 숫자를 많이 좋아해요. 저는 3자, 8자 진짜 많이 씁니다. 무슨 비밀번호 쓸 때. 왜 쓰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좋아요, 기분이. 자기가 좋아하는 숫자가 있어요, 숫자가. 이런 숫자들로, 이제 그 사람이, 한 달에 버는 뭐 이제 돈의 양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가름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이라는 거는 3자, 8자다. 사실은 뭐, 그 3은 간목이고, 뭐, 이제 8은 을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한데, 그러니까 3, 8은 목이고, 화는 2, 7, 토는 50, 금은 49, 순 16, 요렇게, 이런 숫자들이 여기에 배속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선생님이, 제가 이제 순환의, 오행 순환에서 선생님이 꼭 필요한 숫자가 아까 있다 했지요. 목이 있으면 좋다 했지요. 목이 있으면 좋고, 화가 선생님한테 약하죠. 제가 그때 볼 때 보니까, 뭐, 화기 있고, 토 있고, 뭐, 금 있고, 금 있는데 수도 하나 있어요. 진짜 잘 외우죠. 한번 봤는데. 선생님 보면은, 뭐, 이제 토 있고, 토, 수, 금, 여기에 화 있고, 또 뭐 토 있고, 이랬단 말이에요. 맞죠?
자, 이렇게 생겨서 선생님한테 진짜 필요한 글자는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한다면은 화가 조금 약해서 화기도 좀 있으면 좋고 지금 목이 하나도 없잖아. 그죠? 그래서 목이 있으면 좋다 해서 화는 조금 더 필요하고 목은 진짜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예요. 그러면 선생님한테 필요한 숫자는 뭐죠? 38이 좋아요. 그래서 38이라는 숫자를 선생님이 가지면은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걸 한번 복습하면은 목화 토금수가 순행을 한다 했죠. 이렇게. 서로 생하죠. 그래서 이 화기라는 게 선생님한테 필요하면은 목이 있어야 목 생활을 해서 더 커지는 겁니다. 자꾸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이 많으면 이건 점점 커져요. 저절로 커져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오행에 만들어주는 그런 오행을 더 많이 반기면 좋습니다. 그래서 선생님한테는 무슨 글씨가 좋겠습니까? 라고 하면은 이러이러한 글씨가 좋습니다. 그러면은 혹시나 집에 가서 비밀번호 바꿀 수도 있습니다. 통장 비밀번호 3827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죠. 그죠? 그리고 선생님한테는 토가 참 많아서 토금이 많으니까 50이잖아. 그죠? 이런 숫자는 조금 피하면 좋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실은 이거는 그렇게 뭐 큰 의미를 지는 건 아닌데 이왕이면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숫자 같으면 내가 좋아하는 숫자를 쓰면 좋겠죠. 자, 요거는 숫자의 의미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그런 표를 지금 거의 다 봤습니다. 근데 이거는 목화토금수라는 이런 오행의 의미를 그냥 분류를 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거보다 무수하게 많겠죠. 우리가 5개를 분류해서 어떤 사건을 다 설명해야 되는데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그 중에서 대표적인 거 그런 것들을 적어놨는 거고 가면 갈수록 공부를 하면서 목은 나무다라는 생각을 안 하실 것 같아요. 목은 나무라기보다도 나무라는 그런 기운이 있다. 우리가 제일 이야기할 때 나무는 누구나 다 알잖아. 그래서 나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위로 올라가려 하고 자꾸 뭔가를 만들어내고 싶어 하고 이런 거. 화라는 거는 또 이제 새로운 거를 자꾸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는 건 그런 목이지요. 목기가 많은 사람은 창의력이 참 좋다 하고요. 화는 이 만들어진 이런 새로운 것을 많이 번성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화는. 그리고 또 이제 토라는 거는 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보는 거. 그래서 또 금이라는 거는 생각해 보니까 그럼 내가 필요한 것만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금은 분배도 하고 뭐도 하고 절제를 하는 거. 그래서 그 필요한 것을 가지기 위한 절제입니다. 그리고 사람과는 사람 관계에서 그 뒤에 일어날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한 그런 절제 같은 거, 이런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 또 선생님 좀 그런 거 좀 있죠. 금기 많은 사람들 좀 그런 건 있습니다. 그게 나중 생각해서 굳이 할 필요 없는 걸 안 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맞겠다, 그죠? 그래서 수라는 거는 그 다음에 내가 또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조금 더 휴식도 해야 되고 또 수렴도 해야 되고 침착해야 되고 소유를 해야 되고 또 그걸 보관해야 되고 이런 것들 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의미들을 5가지의 분류를 한 것을 요 표에다 다 담아놨으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한참 됐는데 유튜브를 보니까 중국인가 어떤 어린이가 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있죠. 이거를 열심히 읽는 게 아니고 한 페이지 보고 이렇게 해서 머리에 싹 넣더라 이렇게. 그리고 또 한 페이지를 탁 펼쳐요. 그래서 또 머리에 탁 넣어요 이렇게. 또 펼쳐요 이렇게. 그래서 그 아이는 한 권을 다 넣더라고 내가. 그래서 한 권을 공부를 다 했어요. 그렇게라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게라도 한번 이렇게 훑어보시고 다음번에 지금 용학도서관에 이제 이렇게 교재를 조금 많이 올려놨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번 수업할 게 무엇인가 생각해 보시고 몇 장 정도는 미리 좀 프린트 하셔가지고 한 번 정도 읽어보시면은 또 예습하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새로운 언어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이렇게 익숙되게 자꾸 많이 보시는 게 공부에 도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